자, 안녕하세요. 전 세계 안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진기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불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다음에 개괄적인 내용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특수성에 대한 것들,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못 넘어오는 것들, 그다음에 넘어온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요걸 보시면 이게 진짜 무식하게 그린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표인데요. 그냥 200년 단위로다가 쭉 끊었을 때 중국 역사를 이런 식으로 불교하고 연결지어서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불교가 처음에 넘어왔을 때는 신통 같은 것, 조금 이렇게 이적 같은 거를 보여가지고 어필하는 시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고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역, 구역, 신역은 다 번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역은 대낮 때나 번역하는 거, 번역의 체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전도사들이 오잖아요. 전도사라고 하는 게 원래 스님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오면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번역하고, 저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번역하고, 그러니까 말들이 서로 약간씩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의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음으로다가 약간씩 이렇게 바꿔 쓰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할 때 그걸 고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체계가 잡혀지면 구역이 되는 거고요. 구역 시대 때 영웅이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진제,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던 바라말타 진제라고 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신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은 국가 주도로 이렇게 번역을 어떤 획일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지금도 저런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리자, 사리불, 사리푸트라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통일이 안 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논점으로 작동을 해서 움직이는 게 구역 시대. 그리고 구역에서의 중요한 거는 인도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중국 사람한테 먹히게 할 것이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보다 중국식으로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역은 다시 인도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통의 시대라는 건 인도에서 스님들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뭐 전도를 한다고 왔는데 이 말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시절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얼굴로 먹어주거나.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로 먹어. 여러분 세대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뭐 아랑드롱 하면 아랑드롱이 전 세계를 풍미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무슨 뭐 한국에 제대로 왔었나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왔든 안 왔든지 간에 딱 봤을 때 비주얼로 먹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돌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인 스타들의 대부분은 비주얼적인 거, 비주얼적인 게 제일 먼저 차지하는 거고, 비주얼만 가지고는 다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느 정도 지나면 서로 뭔가 이렇게 교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은 외연이 훨씬 넓죠. 그리고 그건 언어를 넘어서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로 먹혔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BTS 같은 경우가 굳이 영어를 안 해도 그런 거 음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연기자면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외연이 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먹어주는 게 비주얼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없이도 딱 봤을 때 대단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80년대에 유행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마술사가 있었죠. 그 사람이 전 세계를 한번 또 풍미를 했었죠. 뭐 하는 거냐면, 뭐 만리장성을 통과하겠습니다. 이번엔 만리장성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면 되는 거요.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보겠습니다. 없으면 되는 거요. 진짜 말이 거의 필요 없이 화면으로 딱 했다가 장막 가렸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없애보겠습니다.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뭐
트릭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신기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술이라고 해봐야 쪼밀쪼밀한 거였을 때 그때 스케일도 굉장히 컸었고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아무튼 굉장히 각인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사기꾼이나 어쩌나 해갖고 말들이 많았지만 유리 겔러 같은 사람도 그게 뭐 말이 필요가 없거든. 숟가락을 휘어 먹었습니다. 이래갖고 휘는 거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휘어지면 야 이건 뭐 대단한 건데 이렇게 해서 그때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외연이 넓게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신통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을 보여줘요. 신통을 보여줘. 신통이나 안 그러면 중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에서 누가 왔는데 헤어스타일이 중국 사람들로서는 볼 수 없는 헤어스타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아니 우리가 문화적으로 익숙해서 그렇죠. 처음에 민 사람을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서양인들 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외국인들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야 양키 뭐 코가 커요 뭐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문화적 충격이에요. 그리고 의복도 다르지. 가사 이런 걸 이거는 다 중국식으로 개량된 거예요. 다 바뀐 거고 가사나 이런 걸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한 문화적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보여주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신기하지. 저게 뭐야?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통이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까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는 신통을 긍정하는 문화입니다. 신통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인도는 이원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이원론, 중국은 이원론. 중국은 하나의 세계만 있고 인도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하나는 본질의 세계예요. 인도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히랍 스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라톤으로 말하면 이게 약간 이데아 세계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정신은 본질 속에서 내가 속해 있고 내가 현실에서 작동을 하면 그게 신통이 돼요. 인과예요. 인과를 벗어난 건 아닙니다. 이 설정을 가지고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게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꿈에서 깬 네오라는 사람이 다시 꿈속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자기는 각성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총알도 피하고 뭐 별별 일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지만 나는 사실 꿈에서 깨어 있는 거야. 그 깨어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꿈속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인과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인과가 아닌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인과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맨의 콜라병 같은 게 부시맨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인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양반한테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인도의 세계관에 보면 유격천이라는 게 있고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래서 유격천이 뭐냐면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리고 색계 18천이 있고 이 안에 초선천, 이선천, 삼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단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 이런 거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과 다르다. 나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맘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를 보면 여기를 마지막에 정의라고도 하고 선정할 때 정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철하고도 합니다. 철하고도.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 안에 있는데 저 비상비비상처의 능력을 선정을 명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사실은 그 정신은 이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의 에너지를 현실에서 쓰면 매트릭스 속에서 네오가 초능력처럼 발휘하듯이 실제로 그것을 현상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신통을 긍정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깨달은 모든 사람은 신통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신통이 없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 문화에서는. 저 두 개의 세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육체는 여기에 소속돼 있지만 현실 세계, 꿈과 같은 현실 세계에 소속돼 있지만 내 정신만큼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이 단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뽑아 쓸 수만 있으면 뭐가 똑같은 거냐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있지만 인터넷 같은 거를 연결해서 접점을 주면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계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천주교 신부들이 이렇게 교리를 전파하러 왔을 때 서양의 신부들이 왔을 때 뭘 가지고 어필했냐면 종교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했냐면 망원경, 그다음에 천문관측, 그다음에 역법이 뭐냐면 달력, 시간 계산 이런 걸 가지고 어필을 했다고요. 그래서 망원경 같은 거 딱 보여주면 시겁하죠. 그 당시 사람들,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다 있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천리경, 뭐 천리를 본다. 무슨 천리를, 개뿔이 뭔 천리를 보겠어. 망원경이라는 거 다 배율이 있는 건데. 물론 천체 망원경은 천리 이상 보겠네. 그죠? 그렇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신기해하지만 그거는 조선 사람들의 관점일 뿐인 거고 좀 더 우리가 크게 보면 그건 조선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좀 더 큰 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별게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런 식의 과학적 결과물일 뿐이죠. 그래서 신통이라고 하는 게 인도 문화 속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신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통은 기술로도 배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익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세계만 있기 때문에 신통이 존재할 또 다른 공간이 없어요. 이 세계 외에는. 그래서 이 현상 세계, 일상에 대한 환기, 일상을 자각하느냐? 자각의 문제로다가 바뀌어요. 이게 나중에 선에서 말하는 평상심시도 이런 식으로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긍정하는 문화가 되고 여기는 현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삶은 고가 되고 그다음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낙이고 이것은 차안이고 이것은 피안이고 이것을 건너가는 걸 바라밀이라고 하고 그래서 반야바라밀 이러면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문화는 저런 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의미가 좀 상당히 좀 거쓱한데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인도는 두 개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본질적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현상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신통으로 보인다. 기적은 이 인과율이 아예 없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범위의 인과고 그것을 인과를 못 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겐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술도 마찬가지예요. 마술도 마술사들이 볼 때는 인과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인 거예요.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만리장성을 설마 통과했겠어요? 무슨 방식이 존재했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부시메이지. 우리는 부시메이지.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런 신통을 권장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0대 제자가 있고 16나안이 있는데 이 16나안은 다 신통과 관련된 분들이다. 그리고 10대 제자에서도 두 번째 분이 지혜제일 목건년, 두 번째가 지혜제일 사립을 신통제일 목건년이잖아요. 그래서 신통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부처님의 4대 성지, 8대 성지 할 때도 4대 성지는 부처님이 태어나신데 그 다음에 성도하신데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신데 돌아가신데 이게 4대 성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뭐 상카시아라든지 안 그러면 바이샬리 그리고 코살라국의 사위성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지? 왕사성 취상조복 이 네 군데는 전부 다 신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신통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 얘기 보면 지금도 계속 저런 신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요가하는 사람들이 뭐 땅에 묻혔다가 뭐 언제 뭐 몇 시간 동안 묻혔다가 뭐 나왔다는 둥 뭐 더 재밌는 건 묻혔다가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초반에 중국으로 왔을 때 저 신통으로 어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신통. 두 번째는 문화가 달라서 나타나는 문화적 괴리 현상. 아까 그 망원경 같은 거. 천문 관측기구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합리적인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 조선 사람이 볼 때는 신통이죠. 그것도. 그리고 인도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인도 쪽이 당시에 문화 수준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의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초전기에 불교가 전래할 때 이야기를 보면 뭐 아도가 뭐 모랫집에 있다가 뭐 왕궁에 있는 공주가 병이 나니까 나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서 병을 낫았다더라. 근데 인도 의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유르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도 의술이라는 게 또 있어.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통으로서 뭔가를 막 보여주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 초전기 얘기 중에서 늘상 안 빠지는 게 뭐냐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뭐 기도를 하고 뭘 어떻게 해서 치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불치병이라는 게 중국 방식으로는 당시 중국 의술로는 더 이상 못 고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식 방식이 들어가면서 고쳐졌을 수도 있겠죠.